자, 지금부터 적중 예상 문제를 풀도록 하겠습니다. 1번입니다. 제2류 위험물과 제5류 위험물의 공통점에 해당하는 것은 둘 다 가연성 물질이죠. 근데 2류는 산소가 필요하고 제5류는 스스로 산소를 가지고 있어서 산소가 필요가 없어요. 이런 물질을 자기반응성 물질이라고 한다고 했죠. 답은 2번입니다. 2번 위험물의 저장 방법으로 옳지 않은 것은 알루미늄분은 이제 금속성이고 이제 2류죠. 2류는 이제 물하고 반응을 하면 무조건 수소가 나옵니다. 그래서 금속 성분의 물질들은 물과 접촉을 금지를 해야 되고 또한 그 물로서 주수소화도 안 돼요. 네, 그래서 이렇게 물어보는 문제가 생각보다 꽤 많이 나옵니다. 답은 4번이죠. 3번입니다. 아까 알루미늄하고 똑같은 문제예요. 이렇게 시험 문제가 물질만 바꿔서 헷갈리게 나오는 경우가 많이 있습니다. 수분을 포함시켜서 저장하면 불이 나겠죠. 답은 4번입니다. 4번입니다. P4S3가 가장 잘 녹는 것은 이거 화학식 읽을 때 좀 헷갈리실 수 있는데 제가 한번 좀 정리를 해드릴게요. P4S3 얘는 3황화인입니다. 요 황이 세 개가 인을 이제 황화시킨 거예요. 황화. 그리고 또 다른 물질 하나 예를 들어 볼게요. P2S5. 그럼 이건 뭐라고 읽을까요? 오황화인이죠. 그래서 앞에 붙는 숫자는 요 그 황화시키는 물질을 기준으로 읽고 이는 몇 개가 오든지 상관없이 그냥 인 이렇게 붙여주면 이렇게 되는 거예요. 그래서 이런 식으로 읽으면 되거든요. 아무튼 그래서 얘는 삼황화인이죠. 삼황화인은 이제 이황화탄소에 잘 녹는다라고 제가 말씀드렸습니다. 그래서 답은 2번이에요. 5번 우황화인이 물과 작용해서 발생하는 유독성 기체는 이거 앞에서 한번 했습니다. 그래서 황화수소랑 그 다음에 H3PO4 인산을 생성을 한다고 했어요. 그래서 답은 3번이죠. 6번 황화인에 대한 설명으로 틀린 것은 얘는 제2류니까 가연성 고체입니다. 그리고 이제 3황화인, 5황화인 이런 물질, 7황화인도 있죠. 이런 물질들이 있는데 지정수량이 이렇게 세 가지가 아니라 100kg으로 고정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이게 틀리니까 답은 4번입니다. 7번입니다. 황화인의 성질에 해당되지 않는 것은 다른 내용은 다 맞는데요. 5황화인 이게 3황화인, 5황화인, 7황화인 세 개 다 비중이 대충 한 2.0 정도 돼요. 이거보다 조금 무거우면 이제 7황화인이 2.19, 5황화인이 2.09, 그 다음에 3황화인이 2.03 정도 됩니다. 근데 거의 비슷한 값이라고 봐도 되죠. 그래서 2점대라고 생각을 하시면 돼요. 그래서 물보다는 2배 정도 무겁죠. 그래서 답은 4번입니다. 8번입니다. 정린이 공기 중에서 연소할 때 생성되는 물질. 그냥 외우세요. 네. 오산화인입니다. 오산화인. 오산화인이죠. 네, 이렇게 읽는 거라고 말씀드렸죠. 답은 4번이에요. 9번 정린에 관한 설명 중 틀린 것은 제가 정린하고 황린이랑 비교하는 거 나온다고 했죠. 그래서 정린은 제2류고 제2류 자체가 이제 스스로 잘 발화되지는 않아요. 3류는 발화될 수 있습니다. 네, 그래서 요 차이가 있기 때문에 자연 발화를 막기 위해 물속에 보관한다는 것은 정린은 별로 관련이 없는 그런 보기입니다. 그래서 답은 4번입니다. 10번 정린의 성상에 관한 설명 중 옳은 것은 이게 가연성 고체이기 때문에 산화제와 결합돼서 마찰 충격되면 불이 붙을 수 있다고 했죠. 그래서 요거만 맞고 나머지는 좀 다 틀린 얘기죠. 답은
3번입니다. 11번 황에 대한 설명으로 옳은 것은 황은 가연성 고체입니다. 산화제 역할을 하지 않아요. 그리고 물에 안 녹습니다. 네, 수용성 특징이 없어요. 사방황, 공상황 같은 동소체가 있죠. 그리고 전기, 부도체라고 말씀을 드렸어요. 그래서 다 틀리고 3번만 맞죠. 답은 3번입니다. 12번 황의 연소 생성물과 그 특성을 옳게 나타낸 것은 SO2라고 했고요. 유독가스라고 했습니다. 이산화황이에요. 답은 1번이죠. 13번입니다. 법령에서 정의한 철분의 정의를 제가 꼭 숙지를 하라고 말씀을 드렸습니다. 다른 것도 나올 수 있으니까 기본적으로 책에서 다루어 드린 그 법령의 기준 정의 내용을 꼭 암기를 해 두시기 바랍니다. 답은 1번입니다. 14번입니다. 은백색의 광택. 그 금속분 중에 은백색 띈 거는 알루미늄 말고는 없어요. 네. 그리고 비중이 이제 가볍다는 것도 하나의 힌트가 될 수 있죠. 이런 걸 비중이 4 이하에 있는 금속을 이제 우리가 경금속이라고 하잖아요. 경금속, 중금속 이렇게 표현하죠. 기준점은 비중 4.0 이하냐 이상이냐 뭐 이렇게 얘기를 할 수 있겠죠. 아무튼 답은 1번입니다. 15번입니다. 알루미늄의 연소 생성물을 옳게 나타낸 것은 이거 책 페이지 189페이지에 나오긴 하거든요. 네. 그래서 이제 연소할 때 요거랑 그 다음에 3몰에 산소랑 반응을 하면 자 2몰에 Al2 죄송합니다. 네. O3 이렇게 나오거든요. 그래서 답을 찾으면 네 Al2O3 이렇게 답이 1번이 되겠죠. 그래서 요거 식 나오니까 네, 요거 같이 암기를 해 두시고요. 어떤 물질 나오는지도 숙지해 두시면 좋을 것 같아요. 16번 마그네슘분의 위험성. 보면 마그네슘 같은 경우는 이제 온수가 중요하고요. 그 온수라는 거는 가열만으로 되는 건 아니고 물이 반드시 있어야 되는데 그 물이 따뜻할 때 이제 가연성 가스를 발생을 시킨다는 얘기겠죠. 그래서 수소가 나오거든요. 결론만 얘기하면. 근데 이게 가열만으로는 되는 게 아니고 물이 항상 이제 같이 반응을 해야 된다라는 내용이 없기 때문에 2번이 틀리죠. 답은 2번입니다. 17번입니다. 이 마그네슘이 이런 특징이 있대요. 불꽃이 난다고 합니다. 여기 해설을 보면 뭐 이제 섬광탄, 신호탄의 재료로 사용이 된다고 하는데 그런 특징이 있다고 하니까 이것도 같이 숙지를 해주세요. 답은 3번입니다. 18번입니다. 마그네슘 리본에 불을 붙여 이산화탄소 기체 속에 넣었을 때 일어나는 현상은 밑에 지금 이제 화학식이 안 나와 있는데 그 책에는 이런 내용이 앞에 있긴 있거든요. 제가 반응식을 한번 쓰면서 설명을 드릴게요. 무슨 얘기냐면 이렇게 2몰의 마그네슘과 이산화탄소가 반응을 하면 요게 2몰의 산화 마그네슘과 그리고 탄소 그리고 중요한 게 여기서 이게 열이 발생을 해요. 열이 생각보다 되게 많이 나옵니다. 약 한 810kJ per 몰. 이 정도면 열량이 낮진 않은 거거든요. 이 물질과 이 물질이 뭐 위험한 건 아닙니다. 사실 이 탄소가 이 불에 탈 수는 있거든요. 그리고 뭐 산화마그네슘이 뭐 그렇게 크게 위험하고 뭐 이런 건 아니지만 문제는 얘입니다. 네. 그리고 이산화탄소가 이제 소화기, 이산화탄소 소화기도 있잖아요. 이산화탄소 소화기로 이렇게 뿌려버리면 이런 반응이 생성되면서 더 열이 나는 거예요. 그래서 마그네슘은 절대로 CO2 소화기로 소화를 할 수가 없어요. 네. 그래서 이산화탄소 기체 속에 넣었을 때는 연소가 지속이 되면서 유독성 기체를 발생을 시키는 문제가 있겠죠. 답은 2번입니다. 19번입니다. 운반할 때 빗물의 침투를 방지하기 위해서 방수성 있는 피복을 덮어야 하는 위험물. 물과 반응성이 있는 물질은 이제 금속이겠죠. 금속은
여기 마그네슘밖에 없죠. 답은 4번입니다. 자, 여기까지 해서 마치겠습니다. 고생하셨습니다.